안녕하세요. IT 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갖는 진짜 의미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 말이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율주행차란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차를 말합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를 먼저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런 경쟁은 기존 자동차 업계를 장악하고 있던 가솔린 플러스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들이 아니라 전기차 중심의 테슬라나 구글, 애플과 같은 IT 기업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전 휴대폰은 피처폰의 시대였는데 이동하며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의 개념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애플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휴대폰을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 개념으로 아이폰을 출시한 거죠. 그에 따라 휴대폰, 인터넷, 카메라, 게임기, 내비게이션, MP3 등 각자 자립하고 있던 하드웨어들을 휴대폰을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즉, 하드웨어에서 시스템으로 경쟁 영역을 바꿔버림으로써 하드웨어 전문 기업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경쟁 우위는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애플은 기존의 경쟁 룰을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바꿔버림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애플 이전에 피처폰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등장 6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애플은 스마트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 칩도 스스로 만들고 운영체제인 iOS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애플만의 공고한 영역을 구축해버렸기 때문에 경쟁사가 공격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도 이와 비슷한데요. 테슬라는 원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충전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아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죠. 여기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술을 더함으로써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시스템 조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솔린 자동차 기업들이 갖고 있던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 우위를 깨버리고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새로운 룰을 만드는 거죠.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의 개념도 기존처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사용자가 자동차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죠. 마치 애플이 휴대폰을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로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예전에는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 모빌아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 협업했지만 현재는 이들과 결별하고 핵심 부분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면서 테슬라만의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죠. 이에 더해 에너지 사업이나 통신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자동차, 데이터, 에너지, 통신을 하나로 묶는 테슬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것이 구글과 애플인데요. IT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 할까요? 바로 자율주행차에서 핵심이 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구글이나 애플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영체제를 개발하게 된다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들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죠. 마치 스마트폰 자체는 삼성이 생산하지만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 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자율주행은 결국 주변 환경에 따라 어떻게 운전할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핵심인데 이들에게는 그런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동차라는 하드웨어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 하드웨어 단독으로 이뤄졌던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인텔, 모빌아이, 엔비디아 등 IT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한편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자율주행은 간단히 말해 센서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갈지, 어떤 경로로 주행할지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센서 부분인데요. 자율주행차의 센서에는 통상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해 물체를 인식합니다. 먼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이 가능하지만 물체의 정확한 거리나 방향, 모양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라이다는 빛을 발사하고 반사되는 빛을 분석해 물체를 인식합니다. 레이더에 비해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짧고 악천후의 영향을 받으며 굉장히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가장 비슷한 센서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식별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듭니다. 각 센서들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모두를 사용해서 센서 간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통해 자율주행을 구현하고자 하지만 라이다의 비싼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죠. 반대로 테슬라는 카메라만 사용하여 자율주행을 구현하려 하는데요. 사람의 운전은 결국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똑같이 카메라로 보고 인공지능이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테슬라에게 중요한 것은 인식의 방법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수십만 장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달린다거나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일반 도로를 건너는 등 일반적인 상황 외에 특이하거나 극한의 상황을 부여하는 식으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언제쯤 자율주행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국제 자동차 기술 협회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0에서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진정한 의미로 자율주행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4단계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출발부터 도착까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로 2단계까지만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2단계는 방향 제어 정도만 가능한 단계로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과 페달에 손과 발을 올려놔야 합니다. 즉, 현재 테슬라에서는 자신들의 자동차에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오토 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이름 붙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단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운전 중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는 등 자율주행 기능을 지나치게 과신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처럼 현재 자율주행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99%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그 1% 오차 때문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완벽한 기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